어느 조경 설계팀은 항상 키보드 소리만 가득하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넌 이거 넌 저거 자야 달려! 바로 옆 사무실에선 주로 한 사람의 목소리 위주로 들리는 듯하다. 누가 이따위로 일을 하나? 죄송합니다. 인원이 많은 또 다른 팀은 호통 소리만 들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석에 있는 한 팀은 웃음소리만 가득하다. 당신은 어떤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분실 조경 이야기. 내가 조경 일을 배우고 경험하며 항상 새기고 있는 마음가짐. 아무리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봐야 하나의 팀이 수행한 것보다 못하다는 점이다. 요즘 우리 조경 일을 혼자 수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점점 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조경 계획 및 설계는 혼자보다는 팀이 수행했을 때 더 높은 퀄리티의 성과물을 내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실제로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고 신입사원부터 팀원과 팀장 역할도 해보고 하면서 겪었던 팀의 유형에 대해 소개를 해보고자 한다.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정말 다양한 팀의 유형이 있겠지만 내가 직접 경험했던 팀들 중에 4개의 유형으로 추격하여 소개해보겠다. 조경을 하는 회사나 팀이 아니더라도 공통점이 있을 테니까 재밌게 봐주길 바라고, 혹시나 본인의 팀을 얘기하는 것 같아 찔리더라도 비판의 목적이 아니니까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본인의 팀과 팀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수많은 조경인들을 위한 마음가짐도 뒤에서 소개해 볼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우리 팀은 항상 키보드 소리만 가득하다. 우리 팀은 항상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팀이다. 각자의 업무 분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 모든 일들이 쉽게 처리되는 것 같다. 각자 맡은 일을 잘 수행하면 되기에 내가 맡은 일만 숙달이 된다면 이 팀에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각자의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트러블 같은 것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다. 물론 업무 시간에 키보드 소리만 들리고 점심을 거의 따로 먹고 그런 점이 있지만 요즘 세상에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나 이 업무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던가? 우리 팀은 항상 팀장님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 우리 팀장님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업무 능력은 물론이고 리더십과 카리스마까지 갖춘 참 리더인 것 같다. 이 팀에서 일하면서 팀장님을 존경하게 된 것 같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업무 배분을 해주고 매일매일 발생하는 변수들에도 그 상황에 맞게 팀원들을 활용해서 해결하거나 해결할 팀원이 없다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해결한다. 정말 믿음직한 팀장님이다. 하지만 얼마 전 팀장님이 코로나에 걸렸을 땐 정말 지옥과 같았다. 높으신 임원들은 팀장님이 안 계시니 누굴 찾아야 할지 몰라 소란이 일었었고, 결국 우리 팀은 일주일간 멈춰 있었다. 물론 일주일 뒤에 팀장님이 와서 귀신같이 해결하긴 했지만, 그리고 팀장님이 처음 나와 상담을 하면서 설정해준 나의 성장 방향대로 내가 잘 커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아니야. 존경하는 팀장님을 믿고 가보자. 누가 이따위로 일을 하나? 죄송합니다. 우리 팀에서 흔하게 들리는 소리다. 하지만 난 집중을 잘한다.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옆에는 멋진 사수가 있다. 주로 같이 일을 하고 대화도 사수랑 주로 한다. 그리고 우리 팀은 회사에서 규모가 있는 일을 주로 한다. 내 위에 다양한 직급의 선배들과 아래의 후배들이 각자의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에 규모가 있건 난이도가 높건 그럭저럭 잘 수행하는 것 같다. 큰일들을 수행하고 나면 보람도 남다르다. 물론 금방 다음 큰일이 또 있어서 얼마 즐기진 못하지만, 근데 우리 팀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그만두는지 모르겠다. 위에건 아래건 금방 충원되긴 하는데 자꾸 바뀌는 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다. 생각해보면 업무 시간에 자주 큰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다. 내 사수도 가끔 내가 실수를 하면 지적을 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않게 나에겐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대체 왜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거지? 이 좋은 회사를?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 사수도 표정이 좋질 않네. 우리 팀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거 왜 해야 될까? 오늘도 팀장의 질문이 쏟아진다. 너무나 만만해 보이는 팀장이기에 마음 풀고 접근했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긴 한데 물어보면 답은 안 주고 질문하거나 동기부여만 심어주는 실속은 하나 없는 허당형 팀장이 우리 팀장이다. 또 본인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한 적이 거의 없다. 맨날 팀원들한테 물어봐서 팀원 의견 중에 좋은 의견 채택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스타일이다.
뭐 내 의견이 자주 반영돼서 좋긴 한데 이 팀장은 실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린다. 또 웃음도 많고 시덥잖은 장난도 많이 쳐서 건의라고는 1도 느껴지지 않는다. 뭐 덕분에 팀원들끼리도 위계질서와 건의 같은 게 잘 느껴지지 않아서 분위기는 좋다. 웃음들도 다들 많고.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는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가족 같은 회사가 최악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나름 위계질서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너무 가족 같아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잘 안 지켜질 때도 있지만 근데 가끔씩 불안한 마음이 든다. 다른 팀원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이 불안하다고 한다. 요 근래 우리 팀 프로젝트 건수도 갑자기 줄고 있는 것 같고 팀원들에게 내색은 안 하지만 팀장이 자기도 모르게 쉬는 한숨이 늘었다. 뭘까? 이 알 수 없는 불안함은. 자, 내가 경험해보거나 보았던 팀의 4가지 상황들인데 본인들이 속한 팀과 비슷한 유형이 있는가? 있다면 공감이 될 테고 이게 뭐야?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이 4개의 팀 유형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자. 첫 번째, 키보드 소리만 들리고 업무 분장 완벽히 되어 있는 그 팀의 별명은 각계격파이다. 정말 회사의 에이스들이 한 팀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 같은 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팀은 보통 일을 잘하는 팀으로 인식이 된다. 그래서 진짜로 주변 팀들의 질투 대상이 되기도 하고 팀원들이 자주 바뀌지 않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팀원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엄청 중요한데 그만큼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이고 오랫동안 떠나지 않는다는 건 소속감이나 충성심이 아주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팀은 사실 드물고 이런 팀에 속해 있다면 축복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듯이 이러한 팀의 유형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는 질투를 받지만 윗선에서의 신뢰는 그만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래도 맡은 일만 하고 기계처럼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 조금 창의적인 성격의 업무는 맡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 회사에서 이름값을 높이거나 돈이 되는 일은 보통 창의적인 일이기에 윗선에서 생각할 때 내가 데려가야 할 팀 1순위가 되기는 어렵다. 또한 팀 개편 때도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려워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유연성이 떨어진다. 특히나 개성이 강한 직원을 이 팀에 넣으면 이상하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변 평판에 비해 은근히 윗선의 절대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곧 팀장의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원들에게 치명적인 걱정거리가 있는데 바로 맡은 업무만 할 줄 아는 이러한 상황이다. 뭐 조경설계로 예를 들면 한 명은 내역만 하고 한 명은 상세도만 그리고 한 명은 식재만 하고 한 명은 PPT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기에 효율성 면에선 좋지만 개개인의 캐파를 키우기에는 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겠다. 물론 사람마다 남의 업무라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꼭 이런 것들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정말 이 팀이 없어지지만 않고 계속 간다면 최고의 팀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팀으로 옮겨야 하거나 회사를 이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새롭게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팀은 조경 업무에서는 보통 실시설계팀으로 적합하다. 실시설계 업무의 주된 과제는 도서 작성 속도라고 생각한다. 초반에 의견 조율, 설계할 결정에 조금의 시간을 쓰고 나머지는 도서를 작성하는 데 투자하게 된다. 보통 회사들이 실시설계에 가지수가 많고 이런 실시설계로 회사 자금의 순환을 꾀하는데 많은 가지수의 실시설계 건들을 손쉽게 풀어줄 팀이 조경 설계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각계급파 유형은 이런 실시설계 업무에 아주 적합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 팀장의 리더십이 뛰어나고 팀장의 목소리가 주로 들리는 유형은 으쌰으쌰형으로 별명을 지어본다. 보통 여러 팀이 있는 회사라면 팀장의 능력이 비교되곤 한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팀장의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거나 혹은 직원들에게는 별로 평이 좋지 못하지만 윗선에선 믿고 밀어주는 팀장이 이끄는 팀이 보통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팀은 리더의 지시에 의해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게 이러한 유형에서 이상적인 팀장은 본인 업무의 대부분을 업무 분장하는 데 쓰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 분장을 하고 나면 문제없이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팀원들을 키우게 될 테고 그래서 팀이 꾸려진 팀원들의 역량이나 팀워크가 안 맞아서 팀장이 이것저것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선 팀장이 초반에 고생을 하지만 어느 정도 팀장이 원하는 인적 구성을 만들어 놓는다면 생각보다 팀장이 실질적인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업무 분장만 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러한 팀은 팀장이 실수만 없다면 일 처리를 잘하는 팀일 것이다. 그리고 보통 이런 팀은 팀장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한 프라이드를 믿어주고 따라주는 팀원들이 있을 때 빛을 발하게 된다. 이러한 팀의 유형의 단점으로는 역시나 아까 설명했던 팀장이 부재일 때 나타난다.
뭐 당연한 거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개인적인 대소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재할 경우가 꽤 일어난다. 그때마다 이 으쌰으쌰 팀은 멀뚱멀뚱 팀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렇게 부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긴 하는데, 부팀장도 매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항상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기에 팀장 부재 시 그게 잘 메꿔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팀장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팀장을 인정하고 높게 쳐준다. 그리고 그 팀장이 인정해주는 팀원이 주변의 인정도 같이 받게 된다. 으쌰으쌰 팀장에게 인정받은 팀원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그 팀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던가 성격이 맞지 않는다 하면 그 팀원은 회사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능력 있고 인정받는 팀장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팀원들의 능력과 자세가 있을 테고, 그것을 못 따라와주는 팀원들은 팀장이 잘해주건 못해주건 간에 자괴감에 빠질 것이고 낙오될 확률이 높다. 역시나 이러한 유형도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 팀장이 정해준 방향성에 대해 답답함을 느낄 확률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하는 팀장이 혹시나 방향을 잘못 설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번아웃이 오면 팀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팀장이 누구냐에 따라 분위기와 성과가 매우 달라지는 팀의 유형으로 볼 수 있고, 보통 그 팀장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서포트해줄 팀원이 있느냐, 회사에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팀을 꾸리고 운영해 간다고 볼 수 있다. 보통 5명 이내의 소규모 설계 사무실들이 이러한 경우가 있고, 뭐 대표가 팀장 역할을 하는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팀장이 성격이 매우 권위적이거나 아니면 또 매우 권위적이지 않을 때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곤 한다. 팀장의 특색이 강할 때 자주 나타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 유형은 전형적인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일 것이다. 수직적인 구조와 거기에 맞는 능력 있는 인력들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이다. 별명은 수직 구조라고 하자. 이러한 팀은 주로 직원이 다수가 되는 회사나 팀에서 나타난다. 직책과 직급이 철저하게 구분되고 그에 따라 해야 할 업무도 명확히 구분된다. 업무는 수직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며 지시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팀은 겉에서 보이는 팀원들의 모습과 자세도 다르다. 정장 계열의 복장과 항상 정자세로 앉아서 일하고 아래 직원들의 빠릿빠릿한 움직임이 자주 보인다. 누군가의 이렇게 갈구는 소리 외에는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이고, 사무실에 음악 따윈 들리지 않을 확률이 크다. 회사는 나를 일을 시키기 위해 돈을 주고 뽑았고 나는 회사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게 일을 한다. 뭐 이러한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들이 큰 문제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위계질서가 뚜렷한 게 당연한데, 아까 말했던 가끔 아니 어쩌면 자주 들리는 갈굼 소리는 갈굼당하는 사람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위계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위배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이미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개인들의 업무 능력은 훌륭한 직원들일 테니까. 이러한 처신을 잘하는 것이 나름 사내 정치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팀원들이 자주 교체가 된다. 하지만 역시나 높은 연봉과 회사 이름값으로 잘 메꿔지게 되고, 하나하나의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업무의 펑크도 잘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대체 왜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까지 남아있을까? 바로 책임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수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회사나 팀이 이럴 것이고, 그런 무겁고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이러한 수직구조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누구보다 잘하는 팀장과 팀원을 높은 연봉을 주면서 뽑아서 적정한 동기부여를 주면서 강하게 운영하는 것. 직원이 자주 나간다? 그건 본인 손해지. 이런 회사를 나가서 어디 가게? 이런 분위기와 인식으로 수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다. 저런 시스템을 경험하고 큰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봐도 뭐가 다르긴 다르다. 적용 업무는 말할 것도 없고, 돈과 같은 예산적인 문제부터 사소한 행정적 처리, 이런 것들이 뛰어날 확률이 높다.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라고 볼 수 있고, 누구나 봤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팀에선 창의적인 일이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은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표출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팀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시스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개성 강한 막내 직원이 우린 비효율적이니 바꿔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다가 위계질서를 차치하고서라도 하고 있는 업무와 팀의 구조 등을 바꾸는 시도 자체가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결국 이만한 시스템이 없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된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수직 구조형 팀은 무언가가 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안을 찾기 어려운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곳에서의 행복은 정말 업무를 너무 좋아해서 성과에 대한 보람을 느끼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본인에게 돈이 중요한 가치일 때, 그리고 조경적으로 다른 꿈이 있어서 커리어가 중요하거나 인맥이 필요할 때, 이런 사람들이 별 탈 없이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얼핏 보면 이상적이고 좋은 팀 같아 보이는 토론형 유형이다. 수직 구조형과는 정반대로 지시가 아닌 토론과 질문 위주로 업무가 돌아간다. 그래서 회의가 매우 작고 상담도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팀원들 의견 수용이 잘 되고 동기부여도 잘 장착되어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서 분위기도 좋고 그런 팀이다. 많은 훌륭한 유수의 기업들이 이러한 팀과 회사를 지향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좋아 보이는 팀 유형에도 단점이 있으니, 먼저 잦은 회의와 상담은 생각보다 호불호가 갈리는데,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회사에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그게 직원의 도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주변의 팀이나 내부 팀원들끼리 오해나 질투가 생기기도 한다. 본인들의 팀 분위기를 위해 주변 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팀장의 권위가 없는 이런 상황은 위급한 상황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 가끔은 기계처럼 팀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위급한 상황 시 누군가 어긋나거나 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고 결국 팀장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한 명의 팀원이 혼자 몰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팀장은 업무에선 자율성을 주지만 사생활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일을 팀원들과 같이 수행하는 걸 생각하기에 팀원이 부재하거나 힘들어할 때 그 원인을 진실로 알고 싶어하고 같이 해결하려 노력하게 되는데, 이 역시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 같이 붙어서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은 가지수가 많아지면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당연하게도 많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다른 팀 유형보다 부족하며, 가지수가 적더라도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더라도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 이러한 팀에 맡기기 꺼림칙할 수도 있다. 빨리 처리해줬으면 하는데 회의하고 앉아있으면 윗선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이러한 팀워크에 익숙해지면 다른 유형의 팀에서 적응이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밝은 분위기, 그리고 질문과 동기부여형으로 업무를 해결해왔던 방식에 익숙해졌다면 수직고조나 팀장이 시키는 것만 하거나 주어진 업무만 하는 이러한 시스템에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거나 어색해할 확률이 있다. 오늘 소개한 4개의 유형 중에서 이직하거나 팀을 옮겼을 때, 또는 팀장이 퇴사했을 때 팀원들이 가장 다른 팀워크 영역에 적응하기 힘든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이 존재하며 포기할 수 없는 건 역시나 창의적인 생각과 업무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과 젊은 사람들의 회사와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러한 유형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계속되는 훌륭한 젊은 인재들이 필요하고 또 순환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유형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팀워크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봤는데, 당신은 어떤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4가지 유형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본인은 그 팀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본인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제 경험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팀워크를 소개한 이유는 수많은 조경인들이 이러한 팀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 그리고 이직의 이유, 다들 다른 말을 할 테지만 대부분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일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들을 보며 우리 팀은 이러한 유형이었구나, 이래서 이렇게 운영됐던 거구나, 다른 팀은 저런 유형이구나, 무엇보다 어떤 팀이건 좋은 점과 힘든 점이 있구나, 이러한 고민을 하길 바라며 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임원이건 팀장이건 그리고 팀원이건 신입사원이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업에서는 당연한 힘듦이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른 사람이기에 당연히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팀에 있어 정답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팀도 없습니다. 부디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고, 혹시나 정말 너무나 힘이 들어 팀의 유형을 바꿔보고 싶은가요? 사실 이미 팀장과 팀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팀의 성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말 못 견디겠다면 이렇게 단순히 조경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팀이나 회사를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하나 덧붙이자면, 이러한 기존의 팀 체제는 언젠가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아니, 생각보다 빠르게 몇 년 안에 사라질지도 몰라요. 특히나 요즘 세상에서는.
하지만 처음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조경의 진가는 혼자가 아닌 팀워크에서 나오기에 오늘 설명한 팀워크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던 간에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요인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다들 많은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끔 이런 조경인 탐구 생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